겨울 날씨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여름도 아닌데 오늘 전국에 때 아닌 장대비가 쏟아지더니 주말부터는 이 비가 눈으로 바뀌고 이번 겨울 들어 가장 강력한 영하 17도의 북극 한파까지 들이닥칠 걸로 예보됐습니다. 불과 지난 주말만 해도 이렇게 반팔 입은 사람들이 눈에 띌 정도로 포근했는데 그야말로 이상 기후인 겁니다. 먼저 이번 주말 얼마나 추워지는지부터 강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낮까지 내리던 비가 조금씩 잦아들면서 우산을 접어든 사람들이 시장에 북적입니다. 더워서 옷 한 겹만 입고 나가도 괜찮을 날씨였는데 날씨가 추워지고 그러니까 따뜻한 음식이 좀 더 땡기는 것 같아요. 곳곳에 이틀째 많은 비가 내리면서 충주와 군산 등 전국 29곳에서 12월 하루 최대 강수량 기록이 깨지기도 했습니다. 대설특보가 발효된 강원 산간 지역에는 닷새째 많은 눈이 내린 가운데 향로봉에는 지금까지 95cm 가까운 눈이 쌓였습니다. 주말에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이틀 동안 전북에는 많게는 20cm 이상, 광주, 전남 서부에도 15cm 이상 눈이 쌓일 것으로 보입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오늘 밤부터 기온이 떨어지고 내일 낮부터는 강추위가 시작됩니다. 이 때문에 이례적으로 아침보다 낮이 더 추운 하루가 되겠습니다. 일부 지역은 아침 최저 기온이 낮 최고 기온과 거의 비슷하겠습니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낮습니다. 모레는 더 추워집니다. 전날보다 기온이 10도 이상 떨어지면서 전국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7도에서 영하 3도 수준에 낮 최고 기온도 영하 8도에서 3도에 그치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지는 가운데 이번 추위는 다음 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전해 들은 대로 이 북극 추위는 꽤 오래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어제만 해도 서울 도심에 개나리가 폈는데 날씨가 도대체 왜 이러는 건지 또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이렇게 추울지 황예린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며칠 전 중국 동북지방에 한파가 덮쳤습니다. 기온은 얼마였을까요? 무려 영하 41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내일 중국을 이렇게 춥게 만든 북극의 찬 공기가 우리나라로 밀려옵니다. 왜 그런지 봤더니 먼저 지구온난화로 북극이 따뜻해지자 이곳에 찬 공기를 가로막던 힘이 약해져 찬 공기가 밖으로 나왔고요. 엘니뇨 등으로 베링에 의해 만들어진 따뜻한 공기층이 찬 공기의 흐름을 막고 또 우랄 산맥에도 장벽이 만들어져 결국 우리나라로 찬 공기가 몰리게 된 겁니다. 올 12월 초엔 서울을 기준으로 16도까지 올랐는데 갑자기 북극 한파가 찾아와 이렇게 최고 기온마저 영하 6도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주된 이유는 한기와 온기가 나뉘는 부근에 한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서에서 동으로 부는 제트기류가 세냐 아니면 그게 가로막혀 바람의 수직 이동이 세지냐 양쪽 힘이 왔다 갔다 하면서 날씨가 반전을 거듭하는 겁니다. 지금은 한계의 영향을 받아 이번 추위는 성탄절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꽃까지 폈던 봄 날씨에서 갑자기 추워지면서 한랭 질환자도 늘었습니다. 이번 달에만 벌써 41명입니다. 급격한 온도 변화 탓에 혈압이 오르는 만성 질환자나 고령 환자가 많았습니다. 노인과 어린이는 체온을 유지하는 기능이 약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하지만 오늘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선 지금의 당정 관계에 대한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우리가 용산의 힘이냐부터 대통령실 직할부대라는 말까지 터져나왔고 비대위원장으로 거론되는 한동훈 장관을 두고도 모셔와야 한다는 찬성과 대통령 아바타라는 반대가 팽팽히 맞선 걸로 전해집니다. 이어서 하예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기현 대표 사퇴 이후 처음 열린 비상의원총회는 의원들의 발언이 쏟아지면서 100분 넘게 진행됐습니다. 먼저 그간 대통령실과의 관계가 지나치게 수직적이었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습니다. 비윤계 김웅 의원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용산의 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서병수 의원 역시 국민눈의 우리 당은 대통령실에서 시키는 대로 명령을 집행하는 기구로 비쳤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직할부대, 용산 이중대 등의 표현도 나왔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신임 비대위원장으로 거론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두고서는 찬반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김성원 의원은 삼고 초려를 해서라도 모셔와야 한다고 말했고 지성호 의원 등 일부 초선 의원들이 동의했습니다. 그러자 김웅 의원이 대통령 아바타인 한 장관으로 어떻게 총선을 치르냐며 북한이 김주애에게 하듯 새 영도자로 추대하는 거냐고 반발했습니다.
김 의원이 그러다 지면 탄핵당할 수 있다고까지 말하자 친윤 의원들이 항의하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다른 비윤계 의원들이 당정관계 재정립 의지에 반하는 거나 다름없다는 취지로 맞서면서 격론이 펼쳐졌습니다. 한 장관 외에도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등이 비대위원장으로 거론되는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직접 이름을 거명하신 분도 있고 또 기준을 이야기하신 분도 있는데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조만간 의총을 다시 열고 후보군도 계속 추천받겠다고 했습니다. 비대위 출범은 당초 이르면 다음 주로 예상됐지만 오늘 의총으로 당내 이견이 확인되면서 더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민주당에선 과거 고문치사 사건으로 징역 6년의 실형을 살았던 이재명 대표의 측근 정의찬 특보가 내년 총선 후보자 검증을 통과한 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하루 만에 다시 부적격 판정을 내렸는데 정 특보는 강하게 반발하며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하루 만에 정의찬 당대표 특보에 대해 총선 예비후보 부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어제 적격 판정을 발표했지만 정 특보가 이종건 고문치사 사건으로 실형을 산 것이 알려져 논란을 빚자 재검증을 거쳤습니다. 이종건 고문치사 사건은 1997년 20대 이종건 씨를 경찰 프락치로 의심해 집단 폭행에 숨지게 한 사건으로 당시 한 청년 산하 남청년 광주 전남대학 총학생회 연합 의장이었던 정 특보는 징역 6년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정 특보는 당의 이 같은 결정에 즉각 반발하며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당시 저는 폭행 현장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폭행을 지시하지도 않았습니다. 학생운동을 이끌던 책임자로서 양심에 따라 법적, 도덕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자 했을 뿐입니다. 책임자로서 책임을 졌을 뿐이라는 반박입니다. 또한 전과 사실을 당이 알고 있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적격 판정이 검증 자료 일부를 놓쳐 생긴 업무상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대표님 특보여서 그렇다는 비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제 논의에서 처리해야 될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규정을 잘못 본 업무상 실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논란이 될 만한 과거 이력이 있는 이재명 대표 측근들에 대한 검증이 추가로 이어질 전망이라 이 결과에도 시선이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이런 가운데 교권이 무너진 건 학생들 인권을 우선한 학생 인권 조례 탓이란 주장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학생 인권과 교사 인권 모두 존중해야 한다는 반발에도 오늘 전국에서 처음 충남도 의회가 학생 인권 조례 폐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이 의회 단상에 모여듭니다. 뭔가 항의하더니 한 줄로 늘어서 피켓 시위를 합니다. 학생 인권 조례를 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존중하는 인력이 있어야 이게 무슨 짓입니까? 네? 잘 들어가주세요. 재석 의원 44명 중 찬성 31명, 반대 13명으로 국민의힘 박정식 도의원이 낸 폐지안은 통과됐습니다. 조례 탓에 교권이 침해되고 아이들이 잘못된 인권 개념을 갖게 됐다는 주장에 교육청은 반발했습니다. 아무 증빙된 연구 결과도 없고 그냥 학원단체에서도 다들 아니 아동학대법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교권 침해를 얘기하시지. 바로 재의 요구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2010년 처음 조례를 만든 경기를 포함해 전국 7개 시도에 학생 인권 조례가 있습니다. 그중 서울, 경기, 충남에 폐지안이 발의됐습니다. 오늘 충남에 이어 다음 주에는 서울시의회가 폐지안을 논의합니다. 19일 상임위, 22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폐지를 주장하는 국민의힘이 다수라 통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1인 시위를 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폐지안이 통과되면 재의 요구를 하고 재의에서도 폐지가 확정되면 대법원 제소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한동안 학생 인권 조례를 둘러싼 갈등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